오늘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타마누 오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마누 오일 사실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타마누 오일 정말 피부에 좋아요? 타마누 오일 정말 잡티를 없애주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저만의 어떤 특별한 답을 내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도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또 화장품 원료를 유통을 하고 있지만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 결과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믿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타마누 오일을 되게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실상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 2주 정도 타마누 오일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해요. 특히 열대지방에 이제 자생하는 나무인데, 폴리네시아라고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에서 먼저 자생을 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퍼져 나가서 지금은 적도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다음에 남태평양, 이런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모양이 망고스틴하고 좀 비슷한데요. 원래 학명은 카요필름 이노필름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말로 돼 있을 거고, 아시아는 아시아, 있는데,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월계수, 해변 마호가니, 뷰티잎, 카노필름, 묽은 거, 카마니, 이런.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서 나는 나무를 이제 타마누 오일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타마누 오일을 맨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물론 원주민이었지만 이것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막 알린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봤더니 1900년대 초반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수녀님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막 알리기 시작했고, 프랑스 약국의 조제 연구원들이 또 연구를 하다가 타마누 오일의 재생 효과를 또 보고, 와, 좋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고, 또 파리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는 피부에 괴사가 진행된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들은 다리를 잘라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결국 타마누 오일 가지고 상처를 치료를 해서 나았다, 이런 어떤 민간요법 같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민간요법이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연구 결과를 찾아봤더니 최근에 거 한 2가지를 찾아봤어요. 거기에 이제 2017년 연구에 보면은 Anti-inflammatory and wound healing activities of Cyaphylline isolated from Cyaphylum inofilum lim 해가지고, 영어 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이제 이건 뭐냐면, 타마누 나무 추출 물질에 존재하고 있는 카이오필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걸 지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항염작용과 상처 치유작용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어요. 타마누 오일 안에는 4가지 성분이 있어요. 카이오필릭 애시드, 지방산이 있고, 카이오필라이드라는 성분이 있고요. 약간 이게 항염 성분과 재생 성분, 그 다음에 락톤,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락톤은 항생물질, 쿠마린은 항염 성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타마누 오일은 항염 플러스 재생, 이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연구도 한번 좀 찾아봤더니 anti-inflammatory, 똑같아요. 항염이 또 들어가요. effects of Cyaphylum, inofilum, lim. 그래서 나뭇잎 이파리에서, 이거는 이제 오일이 아니라 이파리에서도 항염 물질이 있었다. 그래서 항염에 효과가 좋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들을 쓴 사람들을 쭉 봤더니 프랑스 사람들도 또 되게 많고요. 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타마누 오일은 또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 유기농인데,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영국 회사가 이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이제 인기 있는 타마누 오일을 봤더니 그건 또 마다가스카르산이에요. 또 어떤 회사는 또 보니까 바투안 주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도 프랑스의 식민지였고요. 베트남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예전부터 아로마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식물 물질도 또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식물에 대한 자연의 어떤 치유 물질들에 대한
이런 애착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식민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재배를 하게 되고 이게 또 퍼뜨리게지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됐는데,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 여기 지금 나온 거 보고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 향신료 따라 역사 기행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육두그라는 그 향신료가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만 생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책을 찾아봤더니, 프랑스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몰래 그 향신료 육두구 종자를 들고,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심어가지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가 최대 산지라고 해요. 저희가 아로마 수입 그 일랑일랑이라는 걸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일랑일랑도 마다가스카르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여러 가지 이 농작물들, 나무들 이런 것들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내년에 제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이 열대지방에 나는 이 타마노 오일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했고, 주요 효과를 봤더니 세 가지 제가 축약을 했어요. 항염작용, 재생작용, 제가 하나 더 한 거는 이제 지방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상처를 좀 입었어요.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이렇게 뾰족한 곳에 이렇게 찔리게 됐는데, 이걸 그냥 놔뒀더니,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놔뒀더니 이게 막 골마가지고 되게 상처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생제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더마덤 좀 붙이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나으려고 할 때, 이게 더마덤 붙이고 할 때 제가 이제 타마노 오일 테스트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피부에 발라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뭐 제가 물론 대조를 해서 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있다가 나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타마노 오일을 바르고 나서 이게 낫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발랐는데, 이렇게 지금 혹시 보이세요? 꾸덕꾸덕 지금 말라가지고, 예전에는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렇게 만지면 되게 아팠거든요. 안에 근 같은 게 배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프지도 않아요. 타마노 오일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날 때마다 바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마노 오일 이렇게 생겼어요. 초록 색깔이에요. 보이세요? 제가 여기에 담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담았어요. 초록 색깔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무슨 입자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타마노 오일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20도 이하가 내려가면 입자들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겨울철이나 냉장고에 두셨으면은 얘 그냥 우리 피부에 있는 몸 온도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녹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상한 건 아니니까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저희 거는 지금 베트남산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이 초록색이고요. 사용감은 되게 좀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오일은 아니어서 여드름 피부에 다른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드름 피부에 이걸 직접적으로 바른 거는 비추예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뭐 로션이나 크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걸 조금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여드름 피부에 염증을 예방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르면은 그 여드름은 피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바르는 거는 비추예요. 이렇게 발라보시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은 콩 같은 이 생콩, 이렇게 볶지 않은 생콩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견과류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무겁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2주 정도 발라봤더니 겨울철에는 바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효능을 또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또 믿고 또 사용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가격대를 보면 유기농은 가격이 한 3만원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원료로 지금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농 30ml짜리 거의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 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토너에다가 토너를 이제 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오일을 한 방울 정도를 이렇게 해서 넓게 펴 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단 이때는 오일의 양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조금만 해서 다른 아이들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타마노 오일을 여러분들이 스킨케어하는 루틴한 그 화장품을 다 사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조금 두껍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고 되게 건조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타마노 오일을 두세 방울 정도로 얼굴에 다 한 다음에 여러 번 마사지 이렇게 뭐 눈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도 좀 없애주고 목도 좀 끌어올려주고 해서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지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고요. 무겁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사용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아침에도 좀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무기자차가 들어간 것들은 이게 이 피지를 좀 먹기 때문에 피지를 먹지 말라라는 뜻에서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네. 피지가 이제 건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마노 오일을 크림 이후에 살짝만 아주 살짝만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 메이크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거 하나만 사용하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타마노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반반 섞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스킨 이후에 정말 조금 바르시든지 아니면 스킨케어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일로 발라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바디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디 로션만 발랐을 때 너가 좀 건조하다 그러면 오일을 한두 방울 로션과 같이 해서 섞어서 몸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좀 뭐 근육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마노 오일에다가 타마노 오일 30ml,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유기농 오일 30ml부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30ml 용량이 요 용량이에요. 이 30ml에 아로마 오일 30방울, 여기다가 오일에다가 바로 아로마 오일 30방울,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레몬그라스 같은 아니면 유칼립투스 블렌딩해서 몸 같은데 그냥 같이 이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스킨 다음에 살짝, 두 번째 루틴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무겁다 생각하는 분들은 호호바 오일과 반반 섞을 것, 네 번째 마사지 오일로 사용을 할 것,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팩을 하신다거나 할 때 타마노 오일 좀 섞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화장품 만들 때 타마노 오일 섞어서 만드셔도 됩니다. 단 타마노 오일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유의 견과류 냄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아로마 향기라든지 다른 향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마노 오일 사용하시고요. 이번 겨울에도 블링블링한 피부 가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로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의 모토 24시간 이내에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영상 보시고 얘 정말 이상한 거 얘기하네? 이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교정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정정해서 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블링블링.